Americans are suffering from so-called tipflation. They're feeling this change, and Americans are very divided over it. Many say they are feeling the pinch from tipping fatigue. 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미국 팁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넘었습니다. 미국인들마저도 미국의 팁 문화가 미쳐버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팁으로 10에서 10% 정도를 내면 충분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갑자기 20%, 25% 수준으로 확 뛰더니 이제는 30%도 넘어서 심지어 40%를 옵션으로 제한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플러스 팁 이렇게 합쳐서 팁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2022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입니다.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렇게 부담된다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5.1%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요.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빵 가격은 55%가 올랐고요. 우유는 31%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소고기가 한국의 밥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에 가깝고 또 그만큼 싼 걸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마저도 34%가 올랐고 콜라는 48%가 올랐습니다. 저렴하게 한 끼 식사가 가능한 패스트푸드인 맥도날드의 빅맥은 3.79달러에서 5.17달러로 36%가 올랐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고차 가격도 무려 41%가 올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끔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자주 쓰거나 거의 매일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너무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이려면 월급도 그만큼 오르는 게 맞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월급은 2019년 이후 월급이 빵 가격 오른 것처럼 55%가 올랐나요? 우유처럼 31%가 올랐나요? 중고차 가격처럼 41%가 올랐나요? 심지어 생활비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인 집 가격이나 렌트비마저도 꺾일 줄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팁까지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거의 2배에서 3배가 오른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자 이제는 팁 문화를 자연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랑스럽게까지 여겼던 미국 사람들조차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rchased something and you weren't asked for a tip? Yeah, I can't remember either. Tipping culture has gotten out of control. I get up to the pay window and she's like, how much do you want to tip? What am I going to tip you for? I'm in the drive-thru. Oh my god. 예전에 봤던 어떤 미국 예능에서는 남자친구가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팁을 종종 안 내서 민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싸운다는 커플 상담을 하는데 결국 상담사도 또 거기에 있던 청중들도 남자친구를 비난하던 장면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팁을 안 내기로 선언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인들 중 팁을 안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My own position on tipping has radically changed. I mean, I used to be a big tipper, and now I find myself way on the other end of it, where I don't want to tip anyone anymore. 그렇다면 미국의 팁 문화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건 정말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팁 문화가 처음 생긴 것을 설명하자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유럽에서 건너온 이 팁 문화가 미국에서 대중화된 것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역사에서도 이렇게까지 급격히 팁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팁은 10에서 15%가 표준이자 정답처럼 여겨져 왔었는데요. 최근 3-4년 사이에 널뛰기를 하듯 껑충껑충 오른 것이죠. 그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접촉을 하던 모든 종류의 서비스는 심각한 타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규모의 실업 사태가 발생되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서 웨이터 등
위태로운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후하게 팁을 주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는 없던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배달도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삶 속의 작은 이벤트입니다. 한국처럼 지천에 식당과 카페가 깔려 있고 슬리퍼 신고 잠옷 차림으로 나가도 1분 만에 도착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딜 가든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야 하다 보니 약간 귀찮기도 하지만 또 그 자체가 바람 쐬러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하는 소소하고 또 즐거운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좋든 싫든 배달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어대시라거나 우버이츠라거나 하는 서비스들이 코비드 때 사업 성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팁이 딱 어디에는 내고 어디에는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법처럼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 원래 팁을 주는 게 맞을지 또 식당에서 주듯이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게 맞을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기업들이 재빠르게 룰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팁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예 만들어 버린 거죠. 이때는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연을 하던 예술가들이 직업을 잃고 그러다 보니 이런 배달기사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게 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기업들이 정한 이런 팁 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팁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Tilting me, especially in America. Well, I don't know where else they have it. It's so bad. So it used to be like 10, 15, 20% when you have the option to tip. Now where the 10% used to be, they put a 25%, 20, 15. Like they go backwards and sometimes it's 25, like 2018. And I'm sorry, 25% tip? That's crazy. 사람들이 팁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그냥 비싸서 돈 내기 싫어서 그런 쪼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고 또 합리적이에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5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식 이상으로 높아진 정도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팁이 이제 30%, 40%에 육박합니다. 너무 높아요. 만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든 잘 아실 것 같아요. 매출 10%를 올리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의 팁은 너무 쉽습니다. 예전에는 팁을 낼 때 옵션이 무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가격을 지불할 때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그냥 적어서 주거나 통에 넣거나 직원에서 손에 현금으로 쥐어주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불하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계로 옵션을 줍니다. 버튼으로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버튼이 그냥 3-4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버튼 옵션에서 가장 작은 퍼센트를 없애고 제일 높은 퍼센트의 숫자를 그냥 높여버리면 끝입니다. 서비스 혁신이나 제품 혁신 없이도 너무 쉽게 그냥 팍팍 매출을 올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팁을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팁에 대해 화를 내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방식입니다. 강요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팁은 원래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원래는 서비스를 받고도 안 주는 것이 기본인 맥락에서 원할 경우 일정 정도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다 결제할 때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로 대놓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서비스에 대해 팁을 짜게 줄 수는 있어도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게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묘하게 차이를 만듭니다. 팁을 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서 줄 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 팁을 준다는 전제 하에서 너 팁 줄 거지? 얼마 줄 거야? 세 가지 옵션 줄게. 15%, 25%, 35%인데 물론 원하면 다른 퍼센트를 직접 입력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라고 그쪽에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팁을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것을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안 주는 행동을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 팁 안 줄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고 버튼을 눌러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종이에 써서 가려서 주거나 팁 박스 같은 데에다가 자율적으로 넣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에서 점원이 나를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태블릿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엄청 부담됩니다. 어디 얼마 주는지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진짜 묘하게 기분 나쁘고 굉장히 부담돼요. 그게 만약 카페라면 뒤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얼마 팁 주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코 팁을 안 주거나 가장 낮은 옵션을 줄 수가 없어요. 보통 3개의 옵션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20%, 25%, 30%가 있다고 하면 사실 20%를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3개 중에 낮은 곳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팁을 낮게 줬다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원래대로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줬을 금액인데 뭔가 낮은 곳에 위치한 버튼으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운데에 있는 25%를 누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어떤 기사 영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팁을 받는 기계가 있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미국 사장님의 케이스가 나왔었는데요. 전자가 훨씬 팁 수입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의 질은 똑같은데 옵션을 이런 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원래 줬을 팁보다 훨씬 더 높은 팁을 내게끔 심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강요받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내라고 해서입니다. 특히 카페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아직 내가 음료를 안 받았어요. 그냥 고른 것 뿐이거든요. 아이스 커피 달라고만 한 것 뿐이고 아직 아무도 내 커피를 만들지 않았고 가져오지도 않았고 뭐 밝은 미소로 커피를 건네주면서 휴지를 같이 챙겨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제가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서부터 팁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마 같은 아이패드로 심리적으로 강요받는 높은 팁 옵션을 보여주면서요. 서비스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낮은 팁을 주거나 팁을 안 주기로 하는 선택을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팁 안 줬다고 침을 뱉거나 대충 만들거나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팁을 안 내거나 적게 주면 뭔가 더 낮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려나? 이런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더욱이 카페에서는 뒤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더 그렇죠. 팁에 대해 화가 나는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서비스가 아닌데도 내라 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에요. 드라이브 스루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니 내가 매장에서 먹고 가느라 그걸 치워주셔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팁을 요구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 말고도 투고 서비스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고 그냥 가져갈 건데 대체 왜 팁 화면을 보여주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받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서비스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서비스가 아닌데 아무데나 대고 그냥 팁 달라고 하는 게 얼척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서 투고하면 커피값이 예를 들어 $5인데 팁으로 옵션이 $1, $2, $3 이렇게 나와요. 이런 소액 결제에서는 또 퍼센트가 아니라 절대 금액입니다. 이게 또 함정이에요. $1, $2, $3 이렇게 보면 금액이 작으니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산 커피값이 $5면 $1를 팁으로 주면 팁으로 20%를 내는 겁니다. $2면 40%고요. $3면 60%예요. 그냥 무심결에 금액 보고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누르고 나면 순식간에 60% 팁을 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당해봤어요.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눌렀는데, 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왠지 이거 진짜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인들이 팁에 대해 화를 내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책임입니다. 팁 노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팁으로 충당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사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통의 최저임금법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쥐꼬리만큼 주고 나머지는 팁으로 손님한테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팁 노동자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시급은 보통 노동자들의 최저시급보다 훨씬 낮게 줘도 되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모자라는 부분은 팁으로 받은 만큼 채우고, 만약 팁으로 다 채워지지가 않으면 사장이 추가로 그 근로자에게 돈을 주면 되는데요. 팁은 장부에 이렇게 기록되지가 않기 때문에 트래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장이 대신 채워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 사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의 급여를 손님들이 음식값에 추가해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지고 했으니 그만큼 팁 높여줘야 돼. 근데 그거 사장인 나는 부담 안 할 거야. 손님인 너가 부담해. 이런 식이거든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태블릿에서 팁을 이렇게 눌러서 줘도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사장 수입으로만 챙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럼 더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요즘 다뤄지고 있고, 법적으로 이거 다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팁 다 없애면 그거 다 고용주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 제품 가격 올려서 손님들 주머니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도 또 말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번 소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팁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게 있는데요. 정답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일단 투고, 드라이브스루에서는 당당하게 안 낼 겁니다. 심리적으로 쫄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미국인들도 이게 정상이 아니란 것을 아니까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서비스를 경험했다면 10%를 준다. 팁 옵션에 10%가 없어도 꿋꿋이 선택해서 10% 준다. 최저 옵션이 15%, 20%라고 해서 그걸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서비스가 좋았다면 15%를, 아주 좋았다면 20%를 준다. 팁플레이션에 끌려가지 말자. 네 번째,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했을 경우에는 팁을 주지 말고 사람이 주문 받으면 10%만 팁을 준다. 안 주지는 않지만 절대 많이 주지 말자. 마지막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내는 시간에는 많이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자. 예를 들면 기분 좋게 온 가족여행에서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자 같은 겁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과연 이 파국이 어디까지 치닫게 될지,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